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김명수입니다. 오늘은 라벨링 가이드 8번째 시간, 러시아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러시아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수산식품에는 제품명, 수량, 중량, 부피, 성분 목록, 영양성분, 보관 조건 및 사용 방법, 제조 일자 및 품질 유지 기한, 알레르기 항원, 제조 수입업체 정보, EAC 마크, 기타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산식품 라벨은 러시아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라벨링 항목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명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식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다른 식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기술 규정에 규정된 명칭이 있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훈제, 연수장 등 식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가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품명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된 수산식품의 식품명에는 반조리 어류 제품, 어류 통조림 등 제품 유형과 어종명 등 수산물의 명칭, 필렛 등 처리 유형, 절임 등 가공 유형을 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러시아어로 자연산 게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예시는 냉장 훈제 어류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제품의 속성, 성분을 왜곡하지 않는 통상적인 명칭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수량 또는 식품 유형에 따라 중량, 부피 및 수량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액상식품은 부피를, 고형식품은 중량을, 충전액이 포장된 고형식품은 제품의 총 중량과 고형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이 동일한 종류의 소포장 제품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총 중량 및 소포장 제품의 수량을 표시하고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소포장 제품이 서로 다른 제품인 경우에는 개별 소포장 제품의 명칭, 중량, 수량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글레이징한 냉동 어류의 경우 글레이징하지 않는 냉동 어류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첫 번째 예시는 총 중량 및 순중량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 예시는 순중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그램을 이용하여 순중량을 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분 목록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분 목록은 성분과 같은 표제와 함께 식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하여 성분명을 내림차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성분의 함량 비율을 괄호 안에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함량 비율이 2% 미만인 성분은 함량 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의 경우에는 성분 목록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명칭과 함께 기능을 표시하며 명칭 대신 국제 분류번호 또는 유럽연합 분류번호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으며 향료, 감미료 등 특정 성분 및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은 화면에 보이시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모두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예시의 경우 게살, 소금, 물, 산도 조절의 목적으로 식품 첨가물 구연산이 사용되었으며 하단의 예시의 경우 연어, 소금, 산도 조절제,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단 예시의 경우 산도 조절제 목적으로 사용된 식품 첨가물에 국제 분류번호를 사용해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네 번째 표시 항목인 영양성분의 표시 방법입니다.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의 100g 또는 1회 제공량당 함량 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열량은 칼로리 또는 줄 단위를 사용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그램 단위를 사용해 표시해야 하며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은 밀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 단위를 사용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 한해 영양성분을 제조업체의 재량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데요. 100g, 100ml 또는 1회 제공량당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함량이 성인에게 필요한 평균 1일 요구량의 2%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제조업체의 재량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어류 및 식염 등에는 영양성분 정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예시는 100g을 기준으로 영양성분별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나타나 있으며 하단 예시는 100g당 열량,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관 조건 및 사용 방법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봉 후 맛이나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보관 조건과 사용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살펴보면 상단 예시의 경우 해당 제품의 보관 지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의 온도에서 보관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예시의 경우 포장 개봉 후 영하 5도에서 보관하며 72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 항목 제조일자 및 품질 기한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일자 및 품질 유지 기한은 식품의 품질 유지 기한에 따라 표시 방법이 상이한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품질 유지 기한이 3개월 이상인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 및 품질 유지 기한은 월 연도 또는 1월 연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의 다른 곳에 표시한 경우 날짜 또는 해당 날짜가 표시된 포장의 특정 위치를 기재해야 하며 품질 유지 기한에 제한이 없는 식품의 경우 보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제한 보관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활어 등의 경우 품질 유지 기한 표시가 면제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제조일자와 품질 유지 기한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일, 월, 연도 순으로 날짜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7번째 항목 알레르기 항원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나 특정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함유한 경우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어류, 조개류, 갑각류, 아스파탐, 겨자,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루핀, 우유, 땅콩, 견과류, 참깨, 샐러리, 대두, 달걀이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탐 및 아스파탐 아세설 함유에 포함한 경우 페닐알라닌 공급원을 함유했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에는 모두 알레르기 항원의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의 경우 갑각류, 연체동물이, 두 번째 예시는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조개류, 갑각류, 우유, 콩, 계란, 겨자, 아황산염, 샐러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수입업체의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공식 등록된 명칭과 국가명을 포함한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입식품은 수입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의 제조업체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하거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시할 수는 있으나 국가명은 반드시 러시아로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 제조업체가 생산한 식품의 경우 각 제조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이 제조된 장소나 포장된 장소가 상이한 경우 제조업체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우선 오른쪽 예시 중 첫 번째 예시는 제조사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제조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9번째 표시 항목 EAC 마크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는 EAC 인증 마크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EAC 인증 마크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동표준 및 기술 규정을 충족함을 의미하며 러시아를 포함해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내에서는 수입,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AC 인증 마크는 오른쪽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문구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방사선 처리, 가스 처리, 진공 여부, 냉동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활어, 냉동 어류 제품, 냉동 수산식품 등 제품 유형에 따라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예시의 경우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두 예시 모두 냉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미김 제품의 라벨입니다. 라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품명부터 기타 안내 문구까지 총 10개 표시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개 표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제품명은 김치맛 조미김으로 화면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량, 중량, 부피는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순 중량은 4.5g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성분 목록은 제품명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김, 유치씨유, 참기름, 식염, 김치 양념 순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성분은
화면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100g당 함량을 기준으로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관 조건 및 사용 방법의 경우 제품 좌측 하단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구체적인 보관 온도와 보관 장소의 환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자 및 품질 유지 기한은 화면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품질 유지 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15개월 이내로 나타나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겐 항원 정보는 좌측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미량이 참깨, 갑각류, 겨자를 함유하였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 수입업체 정보는 우측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주소와 명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EAC 마크는 제품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그 외 기타 안내 문구는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품 좌측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빵가루를 입힌 냉동 연어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러시아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명부터 기타 안내 문구까지 라벨 표시 항목이 모두 빠짐없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수량, 부피, 중량은 제품 중앙 부분에 500g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 목록의 경우 제품명 바로 아래 화면 상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양성분 정보는 화면 제일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보관 조건 및 사용 방법은 제품 중앙 부분에 표시되어 있고 제품의 제조일자와 품질 유지 기한의 경우 표시 위치는 제품 우측 중앙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7번째 표시사항인 알레르겐 항원은 제품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으며 제조 수입업체 정보는 제품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EAC 마크의 경우 제품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문구의 경우 제품 중앙에 냉동 원료로 제조됐다고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어류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제품명부터 기타 안내 문구까지 모든 라벨 표시 항목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수량, 부피, 중량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분 목록은 제품 좌측 중앙 부분에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영양 성분은 제품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관 조건 및 사용 방법의 경우 제품 우측 중앙에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보관 온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품 제조일자 및 품질 유지 기한의 경우 제품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알레르기 항원 정보는 제품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어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 수입업체 정보는 제품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고 EAC 마크 역시 제품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문구는 제품 우측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진공 포장되었고 냉동 원료로 제조되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러시아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장된 수산식품에는 제품 유형, 수산생물 명칭, 처리 가공 유형 등을 표시하고 수산식품 유형에 따라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봉 후 품질이 변질될 수 있는 수산식품은 보관 조건 및 사용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통관 전 반드시 EAC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러시아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러시아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